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7차시 2차원 행렬의 각 행과 각 열의 합계 구하기를 배워볼 것입니다. 드디어 2차원 배열을 배우게 되네요. 2차원 배열은 이 수업을 들으면 쓸 일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중포문입니다. 여러분, 이중포문은 다 익숙해지셨나요? 만약 익숙해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중포문을 먼저 이해하고 오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7차시 수업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7차시 수업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의 정의,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2차원 배열에 자료를 넣고 그 자료를 입력 혹은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규칙을 찾고 변수 역할을 정해주고 변수 값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은 웬일로 3개밖에 안 되네요. 일단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전 칸에 칸이 좀 모자라서 이쪽에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순차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고 두 번째로 2차원 배열을 응용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저번 시간에 2차원 배열을 잠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2차원 배열은 행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1차원 배열처럼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1차원 배열은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지만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마치 면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은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고 열은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각각의 칸은 어떻게 주소, 즉 인덱스가 붙여질까요? 인덱스는 행과 열의 위치에 따라 붙여집니다. 먼저 행부터 볼게요. 1차 배열을 배울 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행은 어떤 숫자가 올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행이니까 0이 오겠죠? 그리고 0부터 차례대로 번호가 매겨지네요. 그럼 이제 열을 볼게요. 열도 첫 번째 열이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숫자가 각 칸의 인덱스입니다. 어떻게 인덱스가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다음 장에선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언 방법은 1차원 배열과 비슷합니다. 다만 행의 길이와 열의 길이를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행의 길이는 가로줄의 개수, 열의 길이는 세로줄의 개수입니다. 1차원 배열을 선언했을 때와 같이 행과 열의 길이에는 정수만 가능합니다. 그럼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왼쪽에 보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4 곱하기 4 배열을 만들고 싶다면 행과 열에 4를 넣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예시 들어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배열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배열은 가로줄, 그러니까 행이 2개고 세로줄이 4개, 그러니까 열이 4개니까 행의 길이는 2, 열의 길이는 4로 정해주면 되겠네요. 행과 열이 많이 헷갈리면 여러분이 직접 배열 선언하면 언젠가는 익숙해질 거예요. 설명 듣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럼 다음 장에서 배열에 어떻게 자료를 넣는지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이차원 배열에 자료 넣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배열 보이시나요? 이 배열은 행이 2개고 열이 4개인 2차원 배열입니다. 여기에 차례대로 1부터 8까지 자료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1차원 배열과 비슷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쓰면 되고, 그러면 이 자료들은 가로줄부터 채워져요. 그러니까 행의 첫 번째, 열의 첫 번째부터 가로로 쭉 채워집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넣으려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차례대로 쓰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행 단위로 적는 건데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나눠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처럼 넣으려면 첫 번째 행에는 1, 2, 3, 4를 넣어주고 두 번째 행에는 5, 6, 7, 8을 넣어줘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다음 장에선 선언 후에 넣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배열 선언 후에 자료를 넣는 것은 1차원 배열이랑 비슷합니다. 배열 이름 적고 행, 열의 인덱스를 붙여주고 넣고 싶은 자료를 적으면 돼요. 인덱스 개수가 2개로 늘어간 것 빼고는 달라진 게 없죠? 오른쪽 예시 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에 3을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배열의 이름을 적어주고 행의 인덱스인 0과 열의 인덱스인 2를 옆에 붙여주면 되죠. 또 다른 예시로 만약 두 번째 행, 네 번째 열에 7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의 인덱스 1, 열의 인덱스 3을 붙여주면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행과 열이 좀 헷갈려서 문제예요. 그래도 많이 넣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2차원 배열을 입력 또는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2차원 배열에 입력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출력 방법은 1차원 배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행과 열의 인덱스를 넣어줘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첫 번째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배열의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에 정수형 자료를 입력하고 싶다면 네모안처럼 행의 인덱스는 1, 열의 인덱스는 2로 적으면 되겠죠? 두 번째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배열의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는 자료를 정수형으로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모안처럼 행의 인덱스는 2, 열의 인덱스는 1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 장에서는 2차원 배열의 각 행과 열의 합,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예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4 곱하기 4 배열에 무작위로 값을 입력받고 오른쪽 그림처럼 오른쪽 배열엔 각 행에 있는 자료의 합을, 밑에는 각 열에 있는 자료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다음 장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해결해야 할 문제점 3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각 열과 행의 평균, 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합과 평균을 저장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 그림처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 문제점만 해결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첫 번째 문제점 설명할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각 열의 평균, 행의 합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평균도 각각의 합을 구해야지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중간에 있는 배열을 한번 보시겠어요? 각 행의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더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행부터 볼게요. 첫 번째 행을 더할 때는 왼쪽, 그러니까 첫 번째 열부터 차례차례 더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런데 더하는 자료의 인덱스가 0,0, 0,1, 0,2, 0,3이네요. 그러면 다음 행의 인덱스는 어떤가요? 1,0, 1,1, 1,2, 1,3이네요. 여러분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행마다 열의 번호가 0부터 3까지 반복하네요. 감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뭐를 써야 하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두 번째 문제점 설명할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점 설명할게요. 합과 평균을 구하고 그 값을 출력하려면 값을 어딘가에 보관해야겠죠?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저라면 1차원 배열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일단 합을 저장하는 배열 하나랑 평균을 저장하는 배열 하나를 만든 다음 각각의 합과 평균을 구할 때마다 이 값을 저장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열을 한 개만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값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과 이 방법 모두 해보시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저는 비효율적인 코드라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배울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장에서 마지막 문제점 알려드릴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중간에 그림처럼 출력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맨 밑에 있는 배열은 출력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오른쪽 배열은 아니죠. 각 행이 끝날 때마다 배열을 출력해야 하니까요. 언제 오른쪽 배열을 출력해야 할까요? 첫 번째 행을 예로 든다면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모두 출력한 후에 오른쪽 배열 중 한 칸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 배열을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오른쪽 배열 중 한 칸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 배열을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각 행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과 각 열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중 포문이 어떻게 다른지 적어보고 어떻게 합을 더해가는지 알아보세요. 2차원 배열을 사용하려면 이중 포문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퀴즈를 냈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이중 포문을 공부하고 오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차원 배열을 조사하고 2차원 배열의 자료는 어떤 모양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사실 2차원 배열은 면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런 모양처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편하라고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장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차원 배열을 조사하고 2차원 배열의 자료는 어떤 모양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사실 2차원 배열은 면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런 모양처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편하라고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장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4 곱하기 4 배열에 무작위로 값을 입력받고 오른쪽 그림처럼 오른쪽 배열엔 각 행에 있는 자료의 합을, 밑에는 각 열에 있는 자료의 평균을 구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출력하세요. 문제점 3가지를 짚어봤었고 그 문제점만 여러분이 잘 해결하신다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죠. 아마 본 강의 들어가면 조금 난이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만 들이면 해결되는 문제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하고 말았는데 제가 이것저것 시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정말 덧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구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